안녕하세요, 제이슬로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이제 옛날에 어릴 때는 춤을 본격적으로 조금 추다가 지금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인 동호회 그런 활동을 하고 얼마 전에 발표회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뒤풀이나 이런 거에 잠깐 갔다 오면서 옛날에 나 때는 어떤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을 했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댄스 동아리, 동호회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동호회라고 하면 요즘 러닝크루 이런 것들도 유행하고 하지만 춤에 관련된 동호회는 되게 옛날부터 계속 꾸준하게 있어 왔어요. 저 역시도 저 때만 하더라도 거의 댄스 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거의 제가 1세대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한 1.5세대 정도 됐으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제가 98학번이니까 98년도 하면은 거의 막 댄스 씬, 스트릿 댄스 씬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금씩 전문적이게 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죠. 옛날에 DMC나 피플크루 이런 팀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춤추는 애들의 동경의 대상은 그냥 무대 위에서 소위 말하는 백댄서들이었거든요. 그냥 전문적으로 프로로서 활동한다라는 게 약간 그런 방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댄스 동아리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었던 게 DNT라고 하는 댄스 동아리였습니다. DNT는 그 당시에 댄서들이라면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듀스와 서태지와 아이들, 태지보이스, 이걸 그냥 따서 그냥 되게 유치하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나름 돌아다니면서 공연 활동도 많이 하고 꽤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직업군인으로 한 4년 반 정도를 가 있었는데 2000년 빵빵군번인데 마침 그 빵빵년대부터 이제 인터넷이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뭐라 그럴까,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마 좀 나이 있는 댄서들은 대부분 기억할 텐데 streetdance.co.kr이랑 지금이야 이제 그냥 쇼핑몰처럼 변해버렸지만 예전에 초창기에 힙합퍼닷컴 이런 데에서는 사실 되게 스트릿댄스에 대한 정보나 뉴스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런 댄스 씬, 언더그라운드 댄스 씬이 조금씩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지 댄서들의 시작도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오버에 있었던, 그러니까 실제 가수들 뒤에서 활동을 했던 백댄서 출신들이 되게 많죠. 하우스 하는 도현이, D.O. 도현이도 그렇고, 도현이가 시스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었던 파핀제로, 영훈이, 이런 애들이, 영훈이가 아마 터보의 DOHC 멤버였고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2000년대부터 언더그라운드 스트릿 댄스 씬이 막 활성화되고 배틀이라는 것들도 막 열리고 그러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또 하나의 또 댄스 씬이 우리나라에서 막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재즈 댄스라는 거예요. 재즈 댄스. 아마 지금 한 30대 후반, 40대들, 50대들은 아마 기억을 할 텐데 한참
재즈 댄스 동호회가 엄청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런 SNS가 없을 때였으니까 싸이월드인가? 싸이월드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 블로그 형식의 홈페이지도 아마 그것도 아마 2000년에 나왔나? 2001년도에 나왔나? 아마 그럴 거고, 그전에는 뭐 세이클럽이라든지 뭐 오마이 스쿨이었나? 오마이러브 스쿨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커뮤니티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동호회 문화가 막 엄청 성행을 했죠. 그러면서 재즈 댄스 동호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즈 댄스라고 해봤자 지금의 그냥 커리어그래피의 그냥 다른 말일 뿐인데, 지금의 커리어그래피보다는 훨씬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 안무죠. 쉽게 말하면 되게 옛날 스타일. 그래서 그냥 정말 그런 옛날 뮤지컬에서나 출법했었던 그런 단순하고 1차원적인 춤들을 약간 아마추어들에게 가르쳐주는 말 그대로 정말 동호회 그런 문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가면서 춤을 쉬었다가 그런 동호회나 들어볼까? 옛날에 나도 춤췄었는데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도리어 그냥 거기 강사들한테 춤을 가르쳐주는, 힙합을 가르쳐주는 약간 그런 입장이 됐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이효리나 이런 솔로 가수들이 막 한참 뜨기 시작했었던 한 2002년 4년 아마 그쯤이었죠. 2002년 그 이후에 뭐 이효리의 막 10미닛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뭐 이런 식으로 한참 해외에서 안무가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댄스 가수들에게도 안무를 짜주고, 그 당시에 뭐 비나 세븐 뭐 이런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안무들이 이제 점점 본격화가 되고 재즈 댄스의 약간 이런 인기가 약간은 조금 내려오고,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코레오그래피라는 말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일반적인 댄스 동호회들이 댄스 학원과 함께 점점 우후죽순 생겨나죠. 그러면서 댄스 학원이라는 게 뭐 서울에 뭐 데프라던가 뭔가 그런 학원들이 막 생겨나면서 외국의 스트릿 댄서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죠. 아마 영상도 찾아보시면 옛날에 그때가 언제였지? 그것도 아마 거의 2000년, 2001년 이쯤이었겠지만 뭐 탑 오브 탑이나 댄스필드였나? 뭐 예전에 엘리트 포스도 오고 그렇죠. 막 한참 그런 대회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러면서 약간 우리나라가 언더그라운드의 프로씬과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의 약간 아마추어 동호회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되게 급속도로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거의 제 기억으로는 2002년, 3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페티션 이런 게 막 매주 막 전국에서 막 수십 개씩 열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댄서들의 숫자도 얼마 안 됐지만 1년에 다 합쳐봐야 한 4-5개 열리나? 이 정도? 그래서 어디 지방에서 하나 열리더라도 되게 큰 맘 먹고 열어야 됐고, 그래서 돈 없으니까 다 그냥 보통 학원이나 이런 스튜디오에서 열고, 그렇게 열어도 전국에서 막 다 모여가지고 막 바글바글하게 그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친해지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지금의 2024년이 되고 중간에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조금 씬의 판도 변화도 되게 많이 생겼죠. SNS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런 문화들 때문에 지금의 댄스 동호회의 성향 이런 것들이 더 좀 발전하게 된 거 아닌가. 요즘은 뭐 저도 이제 레슨을 거의 안 한 지 오래됐지만 뭐 대놓고 틱톡이나 릴스를 찍기 위한
그런 클래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미 꽤 됐지만 그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너무 전문적인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쉽고 빠르게 내가 이걸 소비할 수 있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좀 라이트하게 내가 춤을 즐길 수 있는 문화들도 발전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점점 어린 10대들의 숫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호회 문화 성격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지금도 당장에 지금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세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인근으로 시내 번화가로 학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새로 생기기도 생겼고, 외곽에 있었던 애들도 다 시내에서 차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길 거고,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개인 연습실이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춤춰왔었던 애들은 나이를 먹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냥 취미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를 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아무튼 그래서 빠르게 변화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의 꼭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한 5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들이 생길 거라고 하지만 저 역시도 감히 좀 예측을 하자면 빠르게 아마 이런 학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쇠락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아마추어적인 동호회 활동들은 더 급속도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어떻게 똑똑하게 댄서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나아가야 하는가. 왜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술 멋지게 춤추고 이런 것들이 하더라도 제가 정말 좋은 본보기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막 세계 탑이 되겠다 막 꿈도 꾸고 멋지게 활동을 하고 다녔지만 결국 구체적인 돈벌이 수단이 없으면 이 일을 계속 하기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기도 힘들고,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이 붙어져야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영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베풀 게 있어야 누구나 나이는 먹어가지만 새로운 애들은 계속 생겨날 거고,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이 든 사람이 베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도 안 따라와요. 지금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뭔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서지만, 그 메리트라는 것도 결국은 당신이 줄 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받을 게 많으니까 당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순수하게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물론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댄서들은 점점, 지금의 제 시대의 댄서들은 나이를 점점 먹어갈 거고, 그런 미래를 조금 내다보고 이런 동호회나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궁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벌써 한 25년? 제가 지금 한 30년 정도 춤을 췄는데 한 25년 정도 사이에 정말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져요. 말도 안 된 어마어마한 변화들도 생겼고, 불과 한 10년, 15년 전 막 제가 첫 배틀을 나가고 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 예전에 막 코올리게 제자들이었던 애들이 지금 막 말도 못하게 잘 해가지고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뵀었던 그런 누구야, 윤지, 와킹하는 마네킹의 윤지라던가,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어디 구미 배틀의 저지로 이제 나오던데, 허니제이, 한이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 뭐 오천이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 어릴 때 이제 막 씬에 발 디딜 때부터 봐왔었는데, 그런 거죠. 변화라는 게 정말 무섭죠. 근데 그 친구들의 전성기나 이런 것들도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또 뭔가 큰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 쇠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정답도 없고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알 수도 없고 예측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뭔가 뚜렷한 준비를 많이 해야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춤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꼭 춤적으로만 그런 것들을 내다보지 않고 다른 경제적인 수단을 저처럼 강구하시고, 춤은 정말 내가 영원히 동반할 수 있는 좋은 나의 친구처럼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아무튼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